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오후 1시입니다. 이른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답하기 위해서 미국의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오라는 분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구글 검색해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대통령 기자회견 하듯이 몰린 그 풍경,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수준,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의 동문서답, 불성실한 태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산업부와 석유공사 간부들의 모습,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지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기자회견이 이런 황당한 또 다른 해프닝을 불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의 발언 요지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시추공이 3개가 있고 해당 지역의 탄성적 탐사 품질이 좋다는 게 장점이었다. 기존 3개 탐사정을 연구한 결과 실패 원인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유망구조 도출에 성공했다. 이 일부 언론이 3개 유정이라고 했는데, 이 유정은 기름이 나오는 걸 말하지 탐사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탐사를 해가지고 기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유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런 3개 탐사정입니다. 탐사정을 통해서 실패 원인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유망구조 도출에 성공했다. 7개 유망구조 내에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직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리스크다. 그래서 시추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라는 확률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다. 그런데 20%의 확률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이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세계 평균은 2%에서 5% 사이고 한국에서도 50개 뚫어서 약 50개입니다. 약 50개를 뚫어가지고 하나의 가스전을 발견했으니까 한국에서도 2%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제대로 묻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20년에서 25년 동안 발견된 가장 큰 광구인 가야나 리자 광구의 성공 가능성은 16%였는데 확인된 매장량이 40억 배럴에 이른다. 리자는 이번에 확인한 광구와 비슷한 구조다. 가야나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이 발견됐고 매장 가능성도 크다. 성공할 확률 20%는 실패 확률 80%란 뜻이다. 요거는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능성을 높이더라도 5개 유망구조 중 한 곳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단계 과정이 끝나면 추가로 유망광구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유망광구를 하나만 찾았다면 시추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액트지오의 주소가 자택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글로벌 석유 업체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외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우리 팀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에 흩어져 있다. 휴스턴에는 소수만 있다.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대규모 사업의 분석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액트지오는 심해라는 틈새 시장에 특화된 기업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브라질 석유 업체인 3R과 아르헨티나 국영 YPF 등과도 같이 협력했다. 는 요지였습니다. 석유공사는 석유공사가 확인한 동해 대륙붕 지역 자료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수집한 심해 지역 자료 등을 통해 심해부터 대륙 사면, 대륙붕 지역까지 이르는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의뢰해서 분석을 맡긴 것이다. 기밀 유지 때문에 액트지오 한 곳에만 분석을 맡겼고 이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자들의 질문이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것은 준비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레우 씨의 일방적 주장과 석유공사 및 정부 측의 일방적 설명에 제대로 기자들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브레우 씨는 자신의 활약상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연간 평균 매출액이 수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이걸 물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매출액이 적어도 수백만 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2, 3만 달러밖에 안 되느냐? 업계의 평가는 돈으로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그는 계속해서 가이아나의 성공 사례를 갖다 붙여서 영일만의 가능성을 뻥튀기 했는데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인데 두 지역은 천지 차이입니다. 가이아나는 세계적 유전지대인 베네수엘라 부근이고 근처에서 이미 큰 유전이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동해 근방은 아브레우 씨의 이야기대로 프론티어입니다. 즉 불모지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을 가이아나에 비교하는 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례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장량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은 중동, 시베리아, 베네수엘라, 알라스카, 미국 본토 정도입니다. 이런 기적이 동해에서 일어난다고요? 세 번째, 성공 확률 20%의 근거를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이는 엄청난 과장이고 한국의 시추 통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약 50개를 뚫어서 하나의 가스전을 발견한 것이니 성공률 2%라고 봐야 됩니다. 네 번째, 단연간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하고 시추했던, 그리하여 이 해제에 대하여 어느 회사보다도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호주 석유회사가 철수한 데 대하여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가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회사의 합병 등 다른 사정을 댔는데, 아니 대유전의 가능성을 합병 문제로 포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140억 배럴이라는 초대형 지금 대유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그런 대유전이 발견되면 회사는 팔자를 고치고 그 나라도 팔자를 고치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포기한다고요?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다섯 번째, 어느 기자가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발표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브레우는 아주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트럼프, 부시도 그랬다고. 아니, 새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석유 관련 정책이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추도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장비빛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자들을 농락한 겁니다. 여섯 번째, 석유공사 측은 관심을 기울이는 외국 회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앞세워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시추를 하여 조직의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외국 회사가 호주 회사의 철수보다도 1인 회사의 평가를 더 중시해가지고 투자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일곱 번째, 매장량 추정치가 35억에서 140억 배럴 석유 환산, 이런 것도 허무맹랑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제로에서 140억 배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치를 딱 잡아가지고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전한 겁니다. 물론 10중 8구 실패할 확률입니다. 10중 8구 실패할 확률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말하는 걸 토대로 한 계산입니다. 20%의 성공 확률이라는 것은 80%의 실패 확률 아닙니까? 이번 기자회견의 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발표는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냈어야 할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을 했다는 거죠.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의 입에서도 불확실성, 리스크란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높은 정보를 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겁니까? 석유개발은 투자와 사기의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투기판의 선전원입니까? 여덟 번째, 오늘 기자회견은 석유 소비량이 세계 8위이고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 공업을 가진 나라의 수치입니다. 구글 검색에도 잘 잡히지 않는 허접한 미국 회사 대표를 불러놓고 대통령 기자회견 하듯이 대우해주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자초한 국가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